사망 후에 서류를 준비하고 재산을 정리하는 것보다 생전에 상속 구조를 먼저 설계해두는 것이 절차 비용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훨씬 중요합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와 금융상속 전문 변호사 최지향입니다. 상속 문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상속 사건들을 다루다 보면 아쉬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상속을 미리 설계해 두셨다면 남은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점들입니다. 특히 자녀 중 한 명이 해외에 살고 있거나 국내 서류만으로 절차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님 사망 후 상속 절차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오래 걸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을 생전에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유언대용 신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해외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 절차가 복잡해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상속 재산을 나누려면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각종 부동산, 금융자산을 어떻게 정리하고 나눌지 모두 상속인들이 함께 결정해야 됩니다. 국내에 있는 상속인들끼리라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쉽게 자료를 준비해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한 명이 해외에 있는 경우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해외에 있는 상속인은 직접 귀국하기도 어렵고 위임장 작성, 공증, 영사 확인 같은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형제자매 중 한 명이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한 상태라면 대습상속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절차들이 부모님 사망 직후에 한 번에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해외 상속인이 있는 가족일수록 사망 후에 서류를 준비하고 재산을 정리하는 것보다 생전에 상속 구조를 먼저 설계해두는 것이 절차 비용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훨씬 중요합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유언대용 신탁입니다. 유언대용 신탁은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신탁 계약을 체결해두고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계약에서 정해둔 내용과 방식대로 재산이 이전되거나 관리되도록 설계해두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신탁으로 유언을 대신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산을 맡기는 부모님을 위탁자라고 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서 집행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산이나 그 수익을 분배받는 자녀, 배우자 등을 수익자라고 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정하는 경우도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 상속인 중 한 명이 수탁자가 되는 민사신탁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유언대용 신탁은 단순히 상품 하나를 가입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를 수탁자로 둘지, 어떤 재산을 넣을지, 누구에게 어떤 순서와 내용으로 재산이 이전되게 할지, 분쟁 가능성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법률적으로 세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 계약서 문구 하나가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도 있고 반대로 새로운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검토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 자녀가 있는 집에서 유언대용 신탁이 왜 유리할까요? 핵심은 부모님 사망 후에 상속인들이 모두 모여서 새로 협의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신탁 계약을 통해서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받을지 정해두면 사망 후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수탁자가 수익만 배분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 전원이 사망 후에 모두 모여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고 해외에 있는 자녀가 위임장을 작성하고 현지 서류를 발급받아서 국내로 보내야 되는 복잡한 과정이 대부분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신탁을 해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탁 내용이 특정 자녀에게 지나치게 유리해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은 여전히 분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유류분은 법이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몫인데 신탁으로 수탁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고 상속인들은 수익권을 나눠 갖는 경우에도 여전히 유류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이 부분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대용 신탁의 또 다른 장점은 설계의 유연성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배우자에게 생활비나 수익을 지급하고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야 자녀들에게 재산이 이전되도록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이 넘어가는 순서를 미리 정해줄 수 있다는 점도 유언대용 신탁의 큰 장점입니다. 자녀나 손자녀가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대학을 졸업하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 재산을 지급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나 경제적 관리가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한꺼번에 넘기지 않고 일정 기간 관리하면서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언대용 신탁은 단순히 사망 후에 일회성으로 재산을 나누는 도구가 아닙니다. 생전에 정한 피상속인의 의사를 사후에도 일정한 구조 안에서 실현하는 장치입니다. 같은 신탁이라도 각 상황에 맞춰서 내용이 전혀 다르게 설계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 상속 사건들을 다루면서 사망 후에 가족들이 겪는 복잡한 상황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 생전에 미리 신탁계약만 잘 체결해뒀다면 급히 상속세 신고 기간을 맞춰서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상속인들이 모두 만나서 직접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불편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수익권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훨씬 안정적인 승계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을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만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나눠줄 것인지까지 설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외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 절차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신탁 활용이 더욱 유용합니다. 실제로 해외 상속인이 있거나 복잡한 상속 사건들을 다루다 보면 사후 절차보다도 생전 설계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유언대용 신탁은 그 생전 설계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가족마다 재산 구조와 상속인 관계가 다르고 신탁이 언제나 정답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유언대용 신탁 설계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구조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722-1602 법무법인 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융상속 전문 변호사 최지향입니다.